주요 내용은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마이크를 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일단 대본을 주지 말고 구성안만 줘봐. 일단 가장 놀라운 점이 제가 한 말이 아주 정확하게 타이핑이 되죠. 그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당연히 주고요. 그 썸네일을 다 캡처해서 실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페이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이크를 열어서 다 이야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AI한테 기본 정보를 좀 줍니다.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강의를 만들 때 쓰는 거, 브랜드 협업을 할 때 쓰는 프로젝트, 개인 생각을 정리하는 프로젝트, 책 쓰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AI 주제로 24만 유튜버가 되니까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대체 AI를 어떻게 쓰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나? 제가 엄청난 기능들을 설명하는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단순한데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AI를 쓰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챗GPT로 하셔도 되고요. 제미나이, 클로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시연은 GPT로 하기는 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요, 나도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그 방법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핵심은요, 저는요 타이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 마이크에다가 대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GPT든 제미나이든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여기다가 물어보시죠. 예를 들어 오늘 이 영상을 기획한다라고 하면, 나는 24만 유튜버야. 내가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야. 주요 내용은 마이크 사용에 대한 방법이야. 이 정도를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마이크를 켭니다. 핸드폰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음성 입력을 눌러요. 나는 24만 유튜버 온선 온라인 선생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야. 영상은 10분 정도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들어가야 돼. 너가 내 AI니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고 있겠지. 주요 내용은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마이크만 쓰세요가 아니라, 마이크를 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 실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하려고 해. 주요 타겟은 5070을 타겟으로 했으면 좋겠어. 참고로 내 채널의 주요 타겟은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뭔가 좀 포괄적인 영상의 내용이면 좋겠어.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영상을 구성해야 돼. 일단 대본을 주지 말고 구성안만 줘봐. 결과물을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방금 한 이 내용이 어떻게 타이핑 됐어요? 24만 유튜버 온선이고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일단 가장 놀라운 점이 제가 한 말이 아주 정확하게 타이핑이 되죠. 사실 이 타이핑은 GPT 말고 뭐 제미나이, 클로드 다 되긴 하는데, 제일 잘 받아 쓰는 애는 챗GPT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를 자주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 완벽하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중간에 제가 말을 하나 바꿨잖아요. 주요 타겟은 5070을 타겟으로 했으면 좋겠어. 참고로 주요 타겟은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영상의 내용이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필요 없는 거는 지우셔도 되고, 사실 그냥 놔둬도 제가 바꾼 말을 인식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를 썼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제가 똑같은 일을 시킬 때 이 AI한테 얼마만큼의 정보를 줬느냐가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근데 우리가 타이핑을 치면요, 내 생각을 다 글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글 쓰는 거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더 좋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마이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는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옆에 이제 항상 갖다 놓고 바로 마이크를 켜서 항상 얘랑 대화를 하거든요. 마치 친구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점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도 말로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용이 좀 정리되기도 하고 생각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많은 맥락,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맥락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죠. 아까는 제가 그냥 주제만 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로 한 내용을 보면 영상의 길이라던가 타겟이라던가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물을 보지 않아도 전자에 제가 줬던 이야기보다 후자 이렇게 마이크로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제가 원하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써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좀 타이핑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말이 저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이크가 너무나도 유용합니다. 한번 써보시면요 진짜 신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우리가 가벼운 질문들을 할 때 이 타이핑을 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도 다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업무를 지시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이크를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일상적인 어떤 업무들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 혹은 저처럼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들에 모두 다 적용해서 이 마이크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마이크에 나오는 저의 목소리 톤 그리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훨씬 더 많은 맥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동안 서울에 있는 한의원도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일반 이비인후과는 너무 자주 갈 정도로 갔지만 그때 약 먹을 때뿐이고 좋아지지 않아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번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단시간에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리뷰를 보완해줘. 일을 상당히 잘하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추가 팁은요, 바로 두 번째. 맥락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AI가 기본적으로 우리랑 했던 어떤 일들이나 대화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시켜도 내 친구의 AI한테 시킨 거랑 내 AI에 시킨 거랑 결과물이 조금 달라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나랑 많이 했던 일이다 라고 하면 내 AI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저라는 사람, 온선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어떤 말투를 쓰는지, 유튜브 대본은 어떻게 써줬을 때 좋아하는지, 어떤 건 좀 싫어하는지 이런 맥락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주도 여행 계획 짜줘 이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을 갈 건데 친구들 몇 명이랑 갈 거고 날짜는 언제고 그때 날씨가 어떻고 나는 이러이러한 스타일이고 내 친구는 이러이러한 스타일인데 2박 3일 동안 여행 계획을 짜줘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AI가 일을 잘 못해요,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의 AI 사용 과정들을 제가 보다 보면요, 맥락이 좀 많이 안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한테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 라고 시킨 그런 느낌들이 좀 나요. 그래서 항상 이 AI한테 뭔가를 받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거를 많이 말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강사이면서 유튜버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죠. 그리고 일도 많이 시키고. 근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게 익숙해지면 훨씬 더 AI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마이크에 대고 구구절절 말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다 말하세요. 근데 당연히 이 주제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이제 뒤쪽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한 이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하듯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많이 준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혹은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붙여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유튜브 채널을 같이 봐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당연히 주고요, 그 썸네일을 다 캡처해서 거기다 넣고 실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페이지 그것도 다 캡처해서 넣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이크를 열어서 다 이야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AI한테 기본 정보를 좀 줍니다. 뭐 방대한 양의 분량의 자료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뭐 책 쓰면서 문서가 거의 100장 넘어가는데 이 100장 전체를 주고 뭔가를 시킨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맥락을 많이 주면 내가 했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줄 알고 AI가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두 가지가 정말 AI 쓸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맥락을 주는 거 그리고 AI가 답변한 거를 내가 판단하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 내용을 가지고 얘가 일을 해오면 그거 읽는 거를 좀 잘 읽어야 돼요. 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읽는 거를 대신 읽고 그대로 오케이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형식은 너무 멋진데 업무에서 막상 쓰려고 하면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읽는 거, 읽고 검증하는 거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 업무에
AI를 써야 되는지 알겠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혹은 AI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클로드 코드라던가 뭔가 이런 전문적인 기능들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망설이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AI는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맞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결국에 AI는요, 마이크 하나만으로 시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게끔 굉장히 편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뭐든지 시켜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챗GPT에서는 프로젝트로 되어 있고 클로드도 프로젝트로 되어 있고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엄마의 온선이 있고요, 유튜버의 온선이 있고요, 또 그리고 책 쓰는 온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아들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AI랑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 채팅을 열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셔도 되는데 어떤 작업에 관련된 거나 반복되는 것들은요, 왼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I 철학 곱하기 책,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를 눌러보면 제가 기존에 원고 작업한 내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기획을 누르면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나의 채팅 내용들은 여기다가 그냥 채팅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반복적인 작업들은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채팅을 열어서 대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 이 과정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AI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프로젝트에 쌓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AI도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해주면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담는 것들을 분리해서 얘가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 안에서 채팅창을 연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대화들을 기억하냐? 그건 아닙니다. 채팅창이 바뀌면 기억의 일부가 소실돼요. 그럼 어떡하지? 기존의 거를 내가 뭔가 이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새로운 채팅창이 열릴 때 기존의 것들의 뭐뭐를 찾아서 가져와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존 대화 중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 중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들만 얘가 가져오게 되고요. 혹은 뭔가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내가 꼭 기억시켜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거는 너가 좀 기록을 해놔. 다음번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만들 때 쓰는 거, 브랜드 협업을 할 때 쓰는 프로젝트, 개인 생각을 정리하는 프로젝트, 책 쓰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여기 프로젝트 옆에 플러스 누르면 그냥 하나씩 만드실 수가 있어요. 채팅창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이나 혹은 질문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업무용으로 내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걸 미뤄두시거나 아예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도 유튜브 대본을 손으로 쓰고 있다. AI한테 쓰니까 뭔가 이 작업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세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미뤄뒀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조금은 이제 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좀 편안하게 하려면.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그걸 시간을 너무 오래 잡지 마시고 주말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을 잡아서 내가 이 작은 단계의 일은 좀 자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일을 해봐야겠다. 좀 나한테 맞게끔 결과물이 나오게 한 번은 세팅을 해봐야겠다. 이런 시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랑 맥락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나올 수가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들여서 얘랑 같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은 좀 내주셔야 된다. 저도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검수를 해야 된다. 오타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는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한 번 세팅을 해두고 돌리겠죠. 근데 세팅할 때는 저도 시간이 걸려요. AI를 많이 쓰고 자주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능들은 사실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AI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처음부터 말할 수 있게끔 핵심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 그리고 이 AI가 준 결과물을 잘 읽어보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AI를 이렇게 쓴다, 내 방식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많이 공유도 해주세요. 저도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AI 기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